안녕하세요. 인생톡톡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고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인간 사회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혼란이 따르고 그 욕망을 억제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도덕경 3장은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 생기는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의, 즉 억지로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노자가 말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는 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부상현, 삼인부재, 불귀난득지와 삼인불의도, 불견가욕, 삼인신불란, 지이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상삼인무지무욕, 사부지자불감이야, 위무의, 증무불치,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는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스릴 때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고 무욕으로 살게 하여 지혜로운 자도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무의로서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지금부터 도덕경 3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찾아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 영상의 이미지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저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상현, 삼인부재, 불귀난득지와 삼인불의도, 불견가욕, 삼인신불란. 현명하다는 사람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요.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구절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명하다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학벌이나 자격증, 스펙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한정판 상품을 위해 밤새 줄을 서고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 무리한 소비를 하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사회적 불평등과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통찰했던 것입니다. 셋째, 탐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구절은 현대 미디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NS나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되는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자의 가르침은 결국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위적인 가치 기준과 과도한 욕망의 자극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획일적인 평가와 경쟁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과도한 부의 집중과 사치품 소비를 조장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미디어와 문화 영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자극을 줄이고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 발전의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이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도덕경의 이 귀중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통치자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는 불필요한 욕망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각종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욕망을 주입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러한 인위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본연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를 채운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의미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도덕을 논하기는 어렵듯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뜻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과도한 야망이나 무리한 욕심을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무한 경쟁, 과도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의지가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뼈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을 튼튼히 하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SNS에서 보여지는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역량과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노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소비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과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개인의 삶에서도 또 조직이나 사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을 때도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과도한 욕망보다는 절제를,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이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상사민무지무욕, 사부지자불감이야. 도덕경의 이 구절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통치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지식과 욕망이 없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감히 하고자 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지무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식과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느라 분주합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자는 이러한 상태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지식과 욕망은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참된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자불가미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감히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를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보다는 본질적인 지혜의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가 아닌 절제와 만족을 통한 평안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는 백성들을 억지로 조작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말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과잉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무의, 직무불치, 도덕경의 매우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이 간결한 구절 속에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와 깊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리더십과 통치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의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모든 것이 그 본연의 모습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의 원리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자제해야 합니다. 현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나친 감시와 통제, 성과 압박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무리한 목표나 강제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많은 조직들이 단기적 성과를 위해 무리한 혁신과 변화를 추진하다가 오히려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경우를 봅니다. 노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조급함을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존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조직이나 사회의 본질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 배를 운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 사회의 흐름, 구성원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넷째, 무의의 철학은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과 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강박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성과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도 무의의 원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이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믿어주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일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의는 역설적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다스림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지혜와 통찰이 담긴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통제와 관리, 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은 그러한 접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효과적인 조직 운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도덕경 3장 욕망의 억제와 무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욕망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억제할 때 평화와 조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노자는 성인의 다스림이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무의의 지혜를 통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욕망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도한 욕망과 경쟁으로 인해 복잡해진 우리의 삶에서 단순함과 소박함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도덕경 3장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지혜와 삶의 균형을 찾는데 작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인생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